화면 송출하겠습니다. 뿅.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현관이고요. 원래 이쪽에다가 부적을 붙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부적을 뗐고요. 여기 이사 온 지가 한 3년 정도 됐어요. 근데 이사 온 지 3년 됐는데 처음에 이사 왔을 때 집에 못자국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못자국. 근데 처음에 이제 여기가 임차인이 살고 있어서 집을 보러 왔을 때 커튼도 이렇게 안 열어주시고 블라인드 안 열어주시고 물도 다 꺼주셔서 여기가 잘 안 보였어요. 집 실내가. 근데 저희가 원하는 사이즈였기 때문에 일단은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급하게 갑자기 이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생겨서 인테리어 하나도 못하고 급하게 도배랑 조명 이런 것만 하고 이제 이사를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입주 청소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집을 불 켜고 자세하게 보니까 못자국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못자국이라는 게 제보자님 액자를 걸 수 있는 위치에 많았던 거예요? 아니면 좀 이상한 위치에 못이 많았던 거예요? 이상한 위치요. 손으로 셌을 때 100개 넘는 것 같아요. 평수가 크다고 하더라도 무슨 그렇게 할 수 있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고 예를 들어보면요. 여기 지금 샹들리 말고 요 앞에 여기 요 문주 있는데 이런 데 자리에도 그냥 못자국이 있어. 지금 제가 다 이거 인테리어 나중에 살면서 급하게 구색이라던가 이런 걸 맞춘 거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여기 자국이 지금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그냥 무차별적으로 못자국 무차별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런 옆에 사이드 공간 이런 데는 당연히 못이 엄청나게 박혀있죠. 근데 이게 무엇을 걸었으면 거기 위치에 하나, 두 개 잘못 박아도 그런데 5개, 6개? 그리고 특정 모서리에도 못이 박혀있고 여기다가 못을 왜 박지? 그리고 왜 하나 안 받고 5개, 7개 받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좀 많이 심했었어요. 일단 여기 안방이고요. 여기 안에 숙박의장이고 화장실. 전주인 노부부였을 것 같은데. 전주인이 누군지는 모르시죠? 아니 알죠. 저희는 여기 매매를 사왔고 여기 전에 이제 임차인이 살았었죠. 임차인이 못을 박았을까? 아닌데? 네. 왜냐면 집주인이 여기 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그래요? 집주인이 여기를 최초 분양을 받아서 10년 이상을 본인이 산 적이 없고 여기 임차인이 6년, 18년? 나이대가 어떻게 돼요, 임차인 분이? 저희 전에 사시던 분은 한 50대 정도? 못이라. 굉장히 어두운 집이네 또. 남편이랑 둘밖에 안 살아서 애기들 짐이라던가 이런 건 없고요. 여기는 이제 거실에 있는 화장실, 게스트룸처럼 여기도 사용 안 하고 그냥 비워놓은 곳이고요. 여기는 제가 오늘 옷을 다 뒤집어가지고 집에 좀 버리느라고 지금 다 꺼내놔서 좀 지저분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거의 창고처럼 쓰는 건데 오늘 집에 다 꺼내가지고 이렇게 정리 중이어서 갑자기 신청하게 돼가지고 사연을 좀 말씀드릴까요? 잠깐만요. 봤어 얼굴을. 얼굴? 방금 좀 전에 장롱 위에 파란 상자 있죠? 파란 상자요? 네, 거기 바로 앞. 저기 있다. 오빠. 파란 상자. 파란 상자 옆에 얼굴 동그랗게 이렇게 여기? 내밀고 있는 거 봤거든요. 아, 이게 그러니까 회색 상자. 회색. 여기서 지금 꺼내가지고 지금 이렇게 뒤집은 거예요 오늘. 이런 방 문에도 전부 다 못자국이 되게 심했었어요. 못자국을 막은 지 한 이제 1년 된 것 같아요. 사연 말씀해 주세요, 그냥 편하게. 여기 제가 한 이사 온 지 3년 정도 됐는데 직장 지금 휴직한 지 한 2년 됐고요. 건강이 원래 좀 예민한 성격이긴 한데 특별히 우울증? 뭐 공황 이런 건 없었거든요. 여기 이사 오고 나서 저희 그 안방이 여기 지금 침대 보이시죠? 이 침대 요 머리맡에 요 벽에서 제가 잘 때마다 빨래 소리를 듣거든요. 딸그락 소리요? 무당 방울이라고 해야 되나? 아, 방울 소리. 그거를 계속 들었었어요. 근데 남편은 못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새벽 3시에서 4시가 되면 호통치는 소리가 계속 들려요. 제보자님한테? 그냥 그 벽 머리맡 넘어서 이놈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특정인을 부르기도 하고요. 이게 옆에 벽간 소음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한 층에 2세대씩밖에 집이 없어요. 근데 이제 엘리베이터 같이 쓰고 하니까 이제 마주치다 보니까 옆집이 하얀 옷을 입고 다니시는 어르신이 계시는데 한 60대? 근데 방울을 갖고 다니세요. 그 방울을 항상 갖고 다니실 때 흔드세요. 제 짐작에는 아무래도 무당이 아닐까 그런 거 관련돼서 뭔가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이사 와서 한 3개월 정도 계속 그분이 호통치고 방울 소리 들리고 그러고 나서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고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엑셀 이렇게 만지고 있다가도 무슨 남술 썼는지 뭘 했는지 다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실수하고 직장 생활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심해져가지고 병원에 가봤더니 공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숨이 막혀서 차를 내려야 되고 대중교통도 못하게 되고 비행기는 당연히 못하고 숨이 막혀가지고 일상생활이 거의 할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진단 검사를 받고 집에서 쭉 쉬게 됐어요. 그래서 한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는 약을 먹고 잠만 잤어요 집에서.
꿈도 원래 잘 꾸고 꿈이 잘 맞기도 한데 사나운 꿈을 너무 많이 꾸는 거예요. 공황 때문에 늘어지니까 계속 약을 먹고 잠만 자고 또 남편이랑 밖에 나갔다가 이제 식사를 하다가도 갑자기 정신을 이렇게 놓으면서 머리 위로 제 영혼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 때가 몇 번 있었어요. 이러다가 진짜 나를 잊어버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울거나 겁먹거나 정신 겨우 차리거나 남편한테 지금 제가 분리되는 것 같은데 잡아달라고 그러거나 좀 이상한 얘기를 좀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근데 병원에서는 그거를 이제 정신과에서는 이인증이라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검사 받았을 때는 공황장애 이인증, 그다음에 뇌파는 조현병, 초기 치매, 우울증, 뇌파는 되게 비슷하다 이런 쪽으로. 그래서 진단을 받고 의심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쉬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일은 당연히 할 수가 없고 일상도 거의 잠만 자고 먹고 자고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희가 갑자기 이사 오게 된 게 동생이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갑자기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짐을 보관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동생이 갑자기 오게 돼가지고 사실 저 끝에 있는 방을 그때 동생이 썼는데 동생이 평일날은 다른 집에 있고 주말에만 저희 집에 와서 생활을 했는데 근데 이 방에서 그 애기들 소리 나는 장난감 있잖아요. 이렇게 누르면 소리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몇 번 그냥 울린 적이 있어요. 저 혼자 있을 때 제가 거실에 있고 여기 장난감이 있으면 저 끝에서 소리가 들려요. 장난감이 울리는 소리가. 근데 그 장난감이 손으로 터치해야지만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적을 받아와서 부적을 좀 붙였었거든요. 이런 걸 붙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붙여서 하고 난 다음에 잠자리는 조금 괜찮아지고 저도 시간 지나고 나서 나중에 느낀 건데 이 앞집에 사는 아저씨가 방울 소리가 안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못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과연 못을 왜 박았을까? 만약에 못을 박아놓고 거기다가 이제 실을 연결하는 약간 예술할 때 그런 거 좀 많이 쓰시는데 그런 거 아니었을까? 아니면은 정말로 뭐 사진 박아놓고 못을 박지 않았을까? 아니면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는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흔하지 않은 집인 건 맞네요. 집 보러 왔을 땐 깜깜해서 잘 몰랐는데 들어와서 뭐 기본 공사 끝나고 나니까 집에 이제 실루엣이 정확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화장실이든 뭐든 상한 물건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뭐 타일도 다 깨져 있고 안방의 베란다나 아파트 외벽에 이렇게 샤시 아래쪽 부분 이런 데가요 좀 이해 안 되게 아예 깨져 있는 부분도 많아요. 근데 그게 한 군데가 아니고 제가 본 건 두 군데였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뭔가 하는 다른 이제 회사 말고 다른 쪽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뭔가 계약이 되려고 하면 계약이 다 돼서 깨지고 무슨 일이든 그렇게 됐었고 결국에는 집터 얘기를 꼭 하더라고요. 저의 집 사는 집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 집에 대해서 우리 진또군이 뭐 얘기할 게 있을까요? 아니면 여우 너 뭐 본 거 있어? 일단 저는 아까 진도 형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어. 그쪽 그거를 제외하고는 본 건 없어. 그래? 네. 너는? 저도 그거 제외하고는 없는데 걔가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여우가 옛날에 그림 그릴 때 얼굴 이렇게 그 검은색으로 하고 약간 단발머리 약간 회색과 검은색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목구비가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 분이 계속 하얀 한복을 입고 다니신다고요? 한복은 아니고요. 하이랑 하이를 꼭 앙드레긴처럼 그리고 그 아저씨가 패턴이 똑같아요.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꼭 호통을 쳐요. 옆집에서 일이 일어나는데 이 집까지 같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저주를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지금 옆집에서 기운이 계속 타고 들어오는 거고 근데 제가 그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못질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전집 그러니까 주인도 같이 그 서로 싸운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 반격. 거야. 근데 임차인은 이사 가기 싫어했죠. 근데 여기 이제 집주인이 이 집을 팔고 싶어 해서 이제 금매로 내놨는데 이 임차인이 이사 가기 싫어서 집을 안 보여줬기 때문에 꽤 오래 살았던 거예요. 예전에 이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권유를 받았어요. 그때 제가 아프기도 하고 회사도 몇 년 안 가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돈 들어갈 때도 많고 이래서 이사 가는 것도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못 가고 있다가 하는 일이 하나도 안 되고 돈이 너무너무 없어지는 느낌이 너무 힘들어지고 이러니까 그때 고민했던 게 돈을 빌려서라도 이사를 좀 갈 생각을 해봐야겠다 싶었거든요. 이사를 가려고 이사 날짜를 받았어요. 사실은 그 이사 날짜가 8월달이었어요. 8월달에 이사를 가려고 날짜를 받았는데 무당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사를 가고 싶어도 이사 가기 힘든 일이 꼭 생길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집에서 잡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알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자기가 얘기했던 거를 기억해라고. 그래서 하나씩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8월 초에서 중순 넘어갈 때 저희 아빠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한 일주일 동안 입원했는데 병명이 안 나오고 막 이래서 여러 가지 검사 받다가 결국에는 이쪽에 대해서 지금은 수술이라던가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아예 병원에서 수술 날짜를 잡아줬어요. 근데 그 수술 날짜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병원이 없어서 지나갔는데 제가 이사 갈 수 있는 그 시작 일자더라고요. 와, 뭐야? 근데 너무 신기한 게 21일 날이 아빠 수술 날짜고 이사를 해야 되는 그 날짜였었는데 그 수술 전주에 바로 검사를 받았는데 병원에서 하는 말이 수술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이랬다는 거예요. 갑자기? 말이 안 되잖아요 좀. 근데 그것도 사실은 전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런 생각 안 하고 9월달에 이사해야겠다 이러고서 9월달에 전집 가서 제가 계속 보는 사람이 애동인데 한 3년 차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되게 젊은 분인데 그분한테 얘기를 좀 했더니 그분이 이제 소녀를 놓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했던 건 맞는 것 같은데 본인이 애동인데 이거를 뭔가 생각하고 도와주려고 해도 본인의 영역이 아닌 것 같다고. 그러더니 본인 시어머니를 소개시켜줬어요. 그래서 갔었어요. 저희 옆집 얘기 이런 얘기를 제가 먼저 했더니 옆집 그분은 그 신내림 받은 무당은 아닐 것 같고 그렇게 막 화통을 치거나 방을 흔들고 다니고 이런 것도 일반적인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집은 솔직히 말해서 좀 위험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진토가 본 게 뭔데 얘가 지금 뭐를 맡고 있는 건지 누가 보낸 건지 왜 생긴 건지 일단은 저도 궁금하긴 해요. 이 집안의 저주냐 아니 옆에서의 저주냐 아니면은 이 집안에서 그 옆에 방울 아저씨를 저주를 때려가지고 방울 아저씨가 막은 거냐 아니면은 방울 아저씨가 이상한 짓을 해서 여기서 같이 싸운 거냐 도대체 이 집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해요, 여기. 네, 일단 우리 제보자님 자세한 거는 저희가 방문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테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도 이 집안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굉장히 뭔가 이야기만 들어도 제보자님이 네. 지금 고통받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연락처하고 네.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음 네. 주 월요일까지 스케줄 짜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이 집 자체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못 100개 박은 거는 사실상 그렇게 큰 의미를 안 둘라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소음이 심했으면요 남편분도 인지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죠. 이사를 가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점. 일단은 자기가 소음 때문에 고통받으면 이사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사를 가지 않는 이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실타리를 저희가 좀 알아가고 싶어요. 뭐 무속적으로 알아보고 싶은 부분도 있고 저희가 또 이렇게 퍼즐을 좀 가져가고 싶은 부분도 있고 여러분들께서 이 집에 대해서 조금 저희한테 궁금증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또 멱살 잡고 한번 가서 그 천장에 있는 것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그리고 옆집에 대한 음성도 저희가 좀 녹음을 해보고 싶어요. 제보자님이 약간 이제 그 뇌파 부분이 조현병하고 비슷한 뇌파 부분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지금 계속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잖아. 그 집안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살면서 여자분께서 이렇게 좀 고통을 받고 있느냐 이런 부분 당문기도 체크를 해볼게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제보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상 이런 부분이 진짜 위험 당직기가 아니었나. 실례하겠습니다. 와, 진짜 집이 크다. 못이 이렇게 박혔던 거지? 센 거만 100개고요. 100개 이상인데 좀 이상하게 박혀 있었대요. 뭔가를 걸으려면 여기 벽에 박히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그치. 그게 아니고 막 이런 틈이라던가 네, 마찬가지로 막 이런 틈 그렇게 좀 많이 박혀 있었다 하더라고요. 얘가 일단 거실. 안방. 그런 거 없지, 너? 나만 지금 소름이 쫙쫙 돋아? 들어올 때부터 소름이 쫙쫙 돋아, 지금. 숨을 쉬면은 여기가 막 폐가 이렇게 늘어나잖아. 네. 이 폐가 진짜 누가 손잡고 이렇게 누르는 거. 아 들숨이 안 되는 느낌. 네, 그래서 아까 마스크 벗은 거야. 아. 숨이 안 쉬어져. 일단 항상 내가 느끼는 건데 네. 아파트 복박이장 있잖아. 왜 그럴까? 왜요? 저 안 보이니까 저 열어봐도 되잖아요. 야, 이 자식아 내가 보여주려고 이러고. 아니 전 안 보여요 형님. 일단 걔네가 왜 다 그림자지? 이 집 진짜 신기한 게 딱 이 복도 지나갈 때 숨이 막혀. 여기 한번 비춰봐. 이거 이어져 있는 거, 그치? 이어져 있는 거지? 베란다 공간? 이게 왜 이렇게 잠깐만 섀도우라고 하기도 그렇다. 형이 그때 캠방 할 때 당시 네. 내가 여기서 봤거든. 딱 재훈이 형이 돌릴 때 여기서 얼굴을 봤는데 네. 지금은 없네. 그래도 북박이장이 있을 거야. 시계 있니? 없어요. 소리 난다. 시계 소리예요. 네, 이거 여기서 나는 것 같은데. 일단 이 방 그때랑 좀 느낌이 많이 다르다. 기운 자체는 나쁘진 않거든. 네. 그렇다고 좋은 것도 아니야.
예를 들면은 좋은 기운과 나쁜 기운이 있잖아. 이게 지금 중간이라고 칠게. 네. 중간인데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지금 이렇게 들어온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바람 분다? 그리고 내가 이 집 좀 신기하다 했잖아. 전체적으로 보면은 서려 있는 게 여기 모서리 따라서 다 서려 있어. 쭉 지금 보면은 다 서려 있어. 전체적으로 서려 있고, 그리고 여기서 아까 내가 들어왔을 때 그림자라 그랬잖아. 여기 좀 신기하다고. 보통 섀도우 보면은 섀도우의 형체가 있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형체라고 하긴 그렇고 검은색 그림자가 소파에 이렇게 누워 있었거든. 내가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딱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을 때 여기서 한 번 더 그림자가 쑥 지나갔거든. 안방 쪽으로요? 그리고 내가 안방 들어갔을 때도 그래서 보면은 침대 옆에 그 모서리 있잖아. 저 앞에도 커튼과 침대 사이에 그림자가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돌아왔을 때도 거울에 그림자가 비춰지더라고. 그러니까 그림자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네. 보통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이렇게 그림자지. 얼굴이 보이니? 얼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네네네. 비치는 그림자처럼 네. 이렇게 쓱쓱. 그래서 내가 약간 와 이 집 좀 신기한데라고. 전체적으로 이게 기운이 지금 어떻게 보면 동선이잖아. 이 그림자들이 지금 소파, 그리고 침대와 커튼 사이, 그리고 거울 쪽, 베란다. 첫 번째 포인트 소파. 그리고 두 번째는 침대. 그리고 원래 저 방이었는데 네. 저 방은 뭔가 빠진 기분이야, 기분이. 이쪽 동선이 좀 애매해. 형님 그럼 다 같은 애예요? 아니면 다 다른 애예요? 그게 이게 그림자로 보여가지고. 모르겠구나 아직. 그치? 근데 그 냄새 나는데 숯향? 이 방에서는 약간 숯향이 나는데 형 그러면 그림자가 아니고 탄 거 아니에요? 그을린 거? 모르겠어. 근데 형도 이게 그림자라고 한 이유가 그을리거나 탄 애들을 내가 봤었잖아. 네네. 그거랑은 좀 달라. 그리고 동작이 빨라, 움직임이. 이렇게 그림자가 저 있잖아. 지금 보면은 네네. 그럼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간 거야. 만약에 이게 형체라고 하면은 네. 이게 지나가는 모습이 이렇게 나처럼 보일 거 아니야? 네. 근데 여기 보이는 그림자처럼 이런 식으로 빠르게 사람 형체의 그림자인데 흔적인 건지 애매하다. 여기서 뭘 한 거 같기는 소리. 처벅처벅 소리 나는데 들었니? 네. 더 안쪽이었어요. 그치? 너 들었지? 네. 거실 쪽? 와 닭살도다. 되게 어렵다. 요즘 왜 이렇게 다 어렵니? 포인트 잡기 어렵다. 어디가 시작점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림자처럼 지나다닌다라. 누가 여기서 죽었다고 하기에는 그런 흔적은 없고. 여기 좀 올래 한번? 전자기장 근데 그렇게 많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 소파 쪽 라인하고 네. 저쪽 구석하고 네. 전자기장 체크 한번 형이 좀 찾고 있을게. 전체적으로 전자기장 체크 한번 할게요 저희는. 네, 진도 형은 이렇게 UV로 네, 흔적 같은 거 보고 있고요. 일단 소파 두 칸 잠깐 태웠고 세 칸까지. 일단 제보자님이 가장 많이 계시는 공간이 소파 쪽이거든요. 최대 세 칸까지 방금 또 튀었죠. 그리고 주방 쪽은 한 칸도 없습니다. 그리고 서재 네 칸까지. 새끼 여기 있었나 본데? 나갔다. 어디로 갔어? 그리고 여기가 이제 숯 향이 난다고 한 방 최대 두 칸 정도? 세 칸? 근데 기운 자체가 그렇게 세진 않아요, 그쵸? 기운 자체가 그렇게 세진 않은데 형님 저쪽 중간에 서재 느낌 방에서 네 칸까지 튀고 그리고 나머지는 많아봐야 두 칸? 그리고 소파 쪽에서 세 칸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좀 대망의 침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실 가기 전에 일로 네. 불 한번 꺼줄래? 무서워서 부르신 거 아니죠? 맞아. 역시 똑똑해. 좀 전에 지나가는 거 봐갖고. 야! 자식아. 야삐. 누구보다 빠르게 따라왔다. 형 발이 굉장히 빠르신데요? 장롱 쪽도 한번 체크해줘. 네. 확실히 커튼, 그치? 네. 형이 아까 봤다고 하는데 세 칸. 그리고 거울하고 장롱 라인. 거울하고 장롱 라인. 오히려 깔끔하죠? 그리고 드레스룸. 안방에는 저 커튼 라인 쪽 그쪽만 조금 돌고 나머지 크게 반응 없어요. 근데 이거 봐봐. 이 저조 같기는 한데 여기서 그서 뭐라는 거지? 불끄고. 이게 뭔 흔적 같아? 뭐야? 형 되게 선명하게. 그치? 아래도 있거든? 이게 뭔지 모르겠어. 만져보면 어때요? 뭐 없어. 그리고 여기도 이상해. 여기도 약간 네모나게 뭔가 있긴 하다. 여기도 있어. 여긴 되게 선명해. 뭔가 각 재놓고 해놓은 거 같지 않아? 그치? 근데 자세히 보면 이거 대나무 같다? 위에서부터 볼게. 모양이랑 그거 잘 봐. 대나무 같지 않아? 그러네. 멀리서 보면 대나무야. 나머지 애는 UV 잘 안 나오거든? 근데
적이 모서리에 왜 대나무 모양이 있고 심지어 난 이거 아래 있잖아. 그냥 뭐 별거 아니겠지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이렇게 자세히 보잖아. 사람 얼굴 또는 닮은 모습이다. 가부좌 틀고 앉아있는 그런 느낌도 그치? 있고요. 약간 좀 그런 느낌 들지. 네네네.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한 거야. 저렇게 흔적은 없어. 나머지는 흔적이 없어. 어느 정도 알겠는데 여기서 사건 사고라기보다는 뭔가가 만들어진 것 같아. 뭔가를 계속 빌었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계속 불러냈거나 불렀던 게 머물러진 거나 아니면 플러스 저주. 그리고 네. 기운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약간 피비린내가 살짝 났어. 저쪽 끝방에서 좀 났고, 그리고 뭔가 들어오지 말아야 될 기운이 지금 바람처럼 지금 좀 들어오는 경우, 그리고 그림자 같은 게 계속 빠르게 돌아다니고 네네. 이쪽 라인으로 좀 기운들이 서려 있어. 일단 시원형이 좀 올라와서 헌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중요 포인트는 여기는 어디 포인트라고 하기가 힘들어. 진짜 미안한데 개노잼이라서 방송 못 봤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얘기 좀 해줘. 팩트만? 팩트 얘기해도 돼. 어차피 나는 그렇게 안 믿을 것 같다. 아니 참고 안 해. 적어도 그 세계관은 내가 지켜줘야 되니까. 야 일단 저거 나가기 전에 진또야 문을 걸어도 걸어드릴까요? 자 가자. 솔직히 말해서 저는 올라오기 전에 잔뜩 생각하고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플리즈 잠깐만 킬게요. 존나 무섭네. 연가지 불빛 켰고요. 제가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몸살까지 와가지고요. 목이 완전히 간점 죄송하고, 일단 이 집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 느껴보는 감정에 대해서만 얘기할게요. 제보자님이 여기서 지내셨으면서 수많은 의문점과 그 다음에 뭐야? 발소리. 이쪽에서 소리가 났거든요. 안녕하세요. 저 윤시환입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저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저 나름 여기서 좀 슈퍼스타긴 한데. 아니야 왜 그래, 뭐가 오는 것 같아요. 누가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온 거지. 아우, 좀 나와봐. 야 무섭잖아. 뭐가 떨어진 것 같진 않아요. 지금 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려. 식은땀 나면서.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감기 기운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그게 좀 있는 것 같아. 불 좀 잠까요. 살짝만. 여기 붙였던 것 같은데 방이 좀 느낌이 안 좋아. 저는 기운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여기 당집 아니면 무속인을 흉내내던 선무당 같은 느낌이랄까? 그것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징표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걸 찾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저 말고 지금 여기에 카메라 뒤쪽으로 둘 이상이 따라다니는 느낌이야. 뭔가 기분 더러워. 그러니까 못 올 곳 온 것 같은 느낌이야. 제보자님이 살아오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을 것 같아요.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자, 일단 저는 체크할 수 있는 부분 다 체크하겠습니다. 일단 한 바퀴 쭉 둘러봅시다. 안녕하세요. 혹시 소리 한번 내줄 수 있어요? 죄송한데 문 닫히면 레전드긴 한데 제가 주장론란에 휩싸이니까 문 한 번만 때려주시면 안 돼요? 저는 저쪽 문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쾅 소리 나. 방금 저쪽에서 쾅 소리 났어. 문 열었어. 반대쪽에서. 안 열었네. 도대체 무슨 소리야? 환장하겠네 진짜. 뭐가 돌아다니긴 하는데. 다시 한번 이제 써볼게요. 그리고 돌아다니는 걸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얘까지. 얘는 센서 기반으로 여기 안쪽에 뭔가 레이저를 쏴요. 그 레이저를 뭔가 감지가 되면 바로 소리를 알려줍니다. 이렇게 켜고 물체가 있는데 이렇게 딱 치면은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얘는 소리가 나는 걸 다시 한번 더블링해서 들려줘요. 그리고 얘는 지오 센서라고 해서 흔들림, 쿵쿵거리는 걸 얘가 감지를 해서 불빛으로 알려줍니다. 자, 이렇게 세 개를 제가 현관문 건너편 쪽에다 한번 놔둬볼게요. 이쪽도 느낌이지만 이쪽은 전자기장이 지금 안 흐른다는 거는 신이다 라고 갈게요. 자, 이거를 여기다 놔둘게요. 너무 큰데? 좋았어. 여기다 놔둘게요. 저 방으로 가볼게요. 이거 조심하고. 조금만 지켜볼게요. 조금만. 무엇이 100개라. 저는 당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보자님이 악취가 좀 많이 난다고 그랬거든. 무당 혹은 선무당이거나 아니면은 좀 양밥에 특화된 무당일 수밖에 없는 게 못을 100개 이상 박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소음으로 인한 서로 간의 경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썩은 내가 난다는 거는 여기는 저주를 행했던 곳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 못 오게 한 거일 수도 있어요. 안 보여준 거일 수도 있고, 신을 모셔놓고 있으면 이게 또 싫어하는 집주인들도 있거든. 나 하기 싫다 그랬잖아. 수많은 사람들을 저주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제보자님 얘기로는 베란다 쪽에 70cm 이상의 구멍이 있대. 거기서 악취가 나오고 양냄새가 나고 디퓨저를 고급 호텔에서 쓰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때려 박은 것처럼 악취가 계속 난대. 그 말인즉 닭을 잡았거나 고양이를 잡았거나 개를 잡아서 계속 양밥을 넣은 거라고밖에 추측이 안 돼요. 베란다 두 곳 신주단지 같은 거를 거기다 넣어놨거나, 근데 급하게 그 두 군데를 깨서 가지고 나간 느낌이라는 거야. 아마 이사 왔을 때 그거를 넣고 발랐겠지. 추측하자면 그래요. 추측하자면 서로 양쪽이 좀 뭔가 충돌이 있었던 거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못을 박은 건 저주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사람이 무언가를 보고 그걸 잡느라고 못질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집에 들어온 무언가를 막기 위해서 다 여기저기다가 못을 박아놓은 경우가 있어요. 무언가를 보기 때문에. 이거 오래가면 존나 무섭네. 그 전자기장 체크가 안 되네. 그치, 문지방이 없지. 모두 잠깐만 킬게요, 아들. 많이 키면 안 돼, 현혹되니까. 안녕하세요. 전 대한민국 고스트헌터 윤시원이라고 해요. 혹시 저희가 만난 적이 있을까요? 실시. 깜짝이야, 이씨. 이 방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방인가? 와, 이거 바로 앞에 누구 서 있는 것 같아, 진짜. 잠깐, 막 튀었어. 잠깐, 막 튀었어, 잠깐. 슉 지나간 느낌인데 굉장히 빠른 녀석인데 염탐하는 것 같아. 어디 있는 거야? 이 집안에 뭔가 하나가 있어. 네. 이 깜짝이야. 무슨 소리야? 떨어지는 소리 났어요. 와, 여기 존나 쫄리네. 뭐하는 짓이니? 연가지 먹기 먹이니까 얘들이 미쳤네 지금. 이쪽에 소리 나는데 뭐가 소리 날 만한 게 없어. 뭐야? 뛴다. 뭐야, 이 새끼 이 방에 있는데. 어디야?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 무서웠어. 덫을 어떻게 피해 다니는 거지? 자, 저거 끌게요. 현관문에 있는 거. 꺼. 저 이제 대충 알 것 같아요. 얘네들 굉장히 빠릅니다. 네가 아무리 빨라도 내 발 미치지. 아니, 이건 발작 버튼이 아니야. 얘가 주기적으로 계속 소리를 내고 있잖아. 위치를 알려주는 건데 내가 안 가는 거야. 그래야지 한 번 더 소리를 내거든. 잠깐만, 내가 저거 17자 만질 때 그랬거든요. 무언가를 만질 때 그랬었는데. 오케이, 뭔 줄 알았다. 내가 만질 때 그러는구나. 난 전진할 거다. 말 막지 마라. 이것도 끌게요. 감정이 많아서. 너 왜 근처에 있지? 내가 다 알아. 경계선인 건가? 멀리서 지켜보는 애야? 오케이, 지나갑니다.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공통점은 여기하고 여기 라인 쪽인 것 같아요. 여기 라인 쪽. 저희 건너편보다는 딱 잘라서 여기 안쪽. 이거는 제보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같을 거고 현상도 같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저희가 고스트박스를 해볼 건데 로브 한번 불러볼게요. 고바 포털기 한번 돌려보죠. 오, 튄다. 잠깐만, 인형하고도 뭔가 있는 거야? 오케이, 잠깐만. 형 작은 방이야. 어딥니까? 이쪽 라인인 것 같아. 그래서 여기요? 여기 방, 저기 방, 이쪽 방에서 돌아가면서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오늘은 좀 똑바로 대화가 될 수 있기를. 자, 대화를 한번 해봅시다. 조용히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라고. 오케이. 안녕하세요. 대답. 소리 좀만 키울게는데. 당신 어디 있습니까? 여기? 이 방 어디에 있어? 위에? 너가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말해봐. 네 뒤? 시연이 형 들어오셨다. 괜찮아. 단어 뭐뭐 하니? 이 방을 기준으로 하면요, 제가 여기서 명확하게 들은 거는 위에서, 그리고 어디 있냐고 지칭을 했을 때 제 뒤에서라고 했어요. 이 구간에서.
일단 이 집 안에 뭔가 확실하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긴 해. 하나 더 있다. 좀 전에 우리 들어오면서 복도에서 향내 못 맡았어요. 우리 향 안 폈잖아 지금. 옆집이랑 연결을 시키고 싶진 않거든. 근데 향내가 나고 쿵쾅거리면서. 그러니까 이 집도 무당 계열이고 저쪽도 무당 계열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쪽은 전통 무당이라고 하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맞아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쪽도 전통 무당이라고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좀 맞아. 있는. 문 앞에다가 빨간색으로 비방해. 물론 우리가 이제 앞집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의견을 나누자 보면 사이비라는 거는 미친 종교라는 뜻이 아니라 다르다라는 뜻이거든. 사이비 대 사이비의 전쟁이지 않았을까. 근데 왠지 저 앞쪽에서 우리를 다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 이 집에 살면 약간 조현병 증상 같이 앞집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 여기서 현재 거주하는 제보자분은 미쳐버릴 수준일 거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 우리 여기 현관문 열 때 있잖아. 마치 뭔가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 굉장히 커. 그러니까 그 현관문이 그냥 큰 눈으로 이렇게 껌뻑껌뻑하면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커. 지켜보는 것 같아. 근데 나도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아갖고 왠지 진짜 나를 그 카메라든 뭐든 그걸 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야, 올라와봐. 월패드로 저기 한번 봐보자. 이게 심령 장비 아닐까? 불이 딱 켜지면서 아저씨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존나 무섭거든. 계속. 왠지 뭔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지배적이야 굉장히. 그때 안 보이는데? 왜 안 보여? 아니요 형. 카메라가 아예 안 보이는데? 아니면 초인종을 눌러야 카메라 켜져? 아니야. 통화? 통화 눌러. 이제 보인다. 통화를 눌러야 되는구나. 누구야 너? 근데 심리가 그렇다. 너무 긴장돼. 그지? 어. 이게 뭐라고?